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재료건설등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언제 팔릴까? 아파트, 주택, 상가 매매운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서 아파트라든가 주택, 상가 매매가 잘 안 돼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매매가 잘 안 되는 경우와 부동산 매매가 잘 되는 시기를 사주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매매에 불리한 운이 있습니다. 나갈 듯 하면서 안 나가는 경우, 아니면 전혀 낌새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관정관운입니다. 사주원국에 상관정관이 있거나 아니면 대운이나 특히 세운, 이 매매운은 세운이 가장 중요합니다. 1년, 2년 그 당의 운세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월운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운은 대운은 큰 영향이 없다. 세운과 월운, 이것이 매매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상관정관, 원국에 있거나 세운과 월운에서 상관정관, 사주 원국, 세운, 월운에서 이럴 때 이제 매매가 될 듯 성사가 하다가 되지가 않죠. 그 다음에 군겁증지운이라고 하죠. 비경겁제가 강해지는 운. 이때는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아야 됩니다. 뭐 30% 정도 시세보다 20-30% 이렇게 내려서 팔아야 돼요. 예, 뭐 2주택, 다가구 주택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군겁증지운, 사주에서 이제 비경겁제가 강해지는 시기. 그 다음에 매매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이 편인운에, 도시군이라고 하죠. 사주에서 식신은 약하고 편인은 강한데 다시 또 편인이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팔려도 많이 손해를 보죠. 자, 그 외에도 이제 흉신운입니다. 흉신이 편관이 있고 겁재 있고 상관이 있고 편인이 있지요. 이렇게 흉신운에는 거래 가격, 평균 가격보다 1-20%, 아니면 근매라는 것은 30%를 말합니다. 시세보다 30%가 그게 바로 근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동산이 매매가 잘 되는 운을 실제 예문사주와 융합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신생재 운에 매매가 잘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주를 이제 연관해서 연, 월, 일, 시, 이 사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식신생재 운에 매매가 잘 되는데, 그러면 연, 월, 일, 시에서 병화일간에 식신이 있지요. 무토, 술토, 술토. 그런데 이 사주에는 관성이 없습니다. 아니, 관성이 아니라 재성. 편재, 정재가 없지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술중신금, 술중신금. 술중신금이 있죠. 이것이 바로 정재가 됩니다. 정재. 이 정재와 일간이 병신합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사주 구조를 재물의 창구를 깔고 있다. 병화일간이 술토, 재고기인이라고 하죠. 재물의 창구. 여러분이 보통 무재사주는 가난하다, 아니면 무재사주는 큰 돈이 없다, 무재사주는 부자나 갑부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재사주에 부자, 갑부, 재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이와 같이 재고기인을 깔고 있을 때 재물의 창고가 재고지요. 재고를 깔고 있는 경우는 재물이, 재성이 사주에 없어도, 금이 없어도, 경금, 신금, 유금이 없어도 이렇게 술중신금은 아주 알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재물운을 판단할 때 함부로 재성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지장간을 자유자재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신이 있을 때 재성운이 오면 세운이나 월에서 이때 매도가 됩니다. 예, 매매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금에 해당하지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금과 유금. 예를 들어서 이 지지에 신금과 유금. 예, 물론 천간에 경금과 신금도 되는데 이 매매는 주로 지지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지의 동태가 매매의 성사라든가 매매의 성사가 되지 않는가 판가름하는 것은 지지가. 그래서 이 사주가 매매운에 유리한 것은 신금이나 유금이 올 때, 특히 유금이 올 때 대단히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서 유술금을 하지요. 이 정제와 병화일간의 이 정제와 식신이 유술합금을 하지요. 이렇게 합을 할 때. 그러면서 식신생제가 되죠. 식신생제가 되면서 합이 돼서 유술금을 만들어내죠. 재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신월, 양력 8월 8일부터 한 달. 그 다음에 6월, 양력 9월 7일부터 한 달. 그러니까 1년 중에서 신월이라든가 6월에 매매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내년, 개묘년 아주 좋지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다, 주택이 있다, 상가가 있다. 이것을 매매하면 올해는 잘 나가질 않습니다. 올해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인병충을 하지요. 일간가충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지와 사해충을 한다. 월지와 충을 할 때는 매매가 잘 됩니다. 월지충. 예, 그런데 일간이 충을 할 때, 그 다음에 인의 파, 예, 이렇게 합충형파에서 이렇게 형이라든가 파, 해가, 공망 이럴 때는 매매가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내년의 개묘년은 대단히 유리해지지요. 내년 개묘년이 2023년 2월 4일부터인데 왜냐하면 개묘년의 개수는 이 식신무토와 무계합을 합니다. 요 정관과 식신이 무계합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길신끼리 무계합을 하면서 이 사주가 해월이기 때문에 조용신이 화가 되지요. 무계합 화를 만들어냅니다. 용신으로 가지요. 예, 이것도 특히 그 길신과 길신, 식신과 정관의 합이다. 굉장히 유리하다. 특히 지지는 어떻게 됩니까? 해묘목이 되죠. 월지와 해묘목이 되면서 목이 인성이죠. 인성이 바로 매매 문서, 계약 문서. 그 다음에 일지와 묘술합파가 되죠. 예, 일지와 합을 할 때 대단히 유리합니다. 충보다는 합이. 월지충은 매매가 되는데 일지충은 다소 불리합니다. 그래서 식상생재운이 될 때는 제값을 밟고 팔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관인상생운입니다. 자, 여기에 편관이 있고 인성이 있고 여기도 인성이 있죠. 그러면 관인상생운, 내년에 이 묘가 정인이 되지요. 올해 이민년의 인목은 편인입니다. 편인은 흉신이지요. 편인 운에는 매매가 다소 불리합니다. 매매가 되더라도 10% 내려야 됩니다.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 왜?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삐딱한 도장이지요. 예, 주의해야 됩니다. 계약을 할 때. 근데 내년에 묘목이 오게 되면 완전 정인운이죠. 내년에. 이 정인운이 해묘목, 묘술합파에서 용신, 희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개묘년에 특히 묘월이 을묘월, 내년 2023년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가 을묘월이죠. 그러니까 내년 봄, 예, 빠르게는 내년 봄에 묘월, 예, 묘술합파, 해묘목, 예, 그 다음에 을묘월이니까 천간도 좋습니다. 정인운이죠. 정인운이면서 이제 관인상생까지 되고 합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묘월이라든가 내년 신월, 6월, 특히 6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내년에는 매매 확률이 70%에서 90%까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진술충미 계고운에서 매매가 됩니다. 진술충미를 깔고 있을 때 이것이 계고가 되는 경우는 진술충이지요. 왜? 합충형파에서 계고가 되는 경우는 충이지요. 충운에 진술충운에 그러니까 진월이지. 진월이 언제입니까? 예, 양력으로 4월 5일부터 5월 5일 정도. 예, 진월이죠. 진술충을 하면 술중 신금이 계고가 되지요. 예, 지장간 속에 있는 금은보와 아주 알짜배기 돈이죠. 그래서 진술충. 그래서 2023년 묘월 진월, 6월 신월. 예, 여기에 매매될 가능성은 70%에서 90%. 예,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렇게 무제사주가 재성이 올 때, 신유월, 무제사주가 재성이 오면 저절로 식신생재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만일에 사주에 상관이 월지라든가 월천간이라든가 식신상관이 2개 정도 있는 분, 식신상관이 2개 정도 있는 분은 경매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헌 것, 예, 이렇게 허름한 것, 예, 권리금 없는 것, 남이 망한 것, 이런 쪽에 투자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주의 상관격이나 월지의 상관이나 사주의 식신상관 중에 특히 상관이 있는 분은 너무 새 것보다 어떤 건물을, 아파트, 주택, 상가를 허름한 건물에 투자하고 매매를 하면 의외로 매매가 잘 되는데 새 건물은 매매가 잘 안 됩니다. 이 상관이나 상관격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인성이 사주에서 합충을 할 때 매매가 잘 성사됩니다. 이 인성이 합이나 충을 할 때, 인성이 문서지요. 땅 문서라든가 문서지요. 이것이 합충을 할 때, 이럴 때 매매가 성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합이나 방국이나 반합이나 육합 합이 될 때. 자, 이렇게 내년에 묘수라파라든가 해묘목이라든가 뭐 방국이라든가 신유술이라든가 그래서 사주에서 지지가 삼합, 방국, 반합, 육합 이렇게 합이 될 때 세운이나 월운에서 부동산 매매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용신운입니다. 용신 희신운일 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화가 용신이고 목이 희신이지요. 이렇게 될 때 용신 희신운에는 매매가 뜻밖의 작자가 나타납니다. 뜻밖의. 예. 그리고 특히 이와 같이 통근이 되어 있을 때 간목을목이 해수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죠. 일간 병화가 오화라든가 술중정화의 화토동법으로 일단 통근을 하고 있고 이 식상도 아주 튼튼하죠. 제왕직 그 다음에 간여지동에 이렇게 통근이 연월일시가 모두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을 때는 의외로 이 매매가 잘 됩니다. 예, 어떤 고립된 오행도 없고 예, 이런 경우. 예.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이 물론 이 개인의 운보다 부동산 매매운은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렇게 고금리, 예, 고환율, 저성장 이렇게 극심한 경기 침체 이럴 때 나라의 운이 개인의 운을 앞서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와 같이 원국이 튼튼하면서 대운도 지금 사오미 용신대운이고 세운도 올해부터 인묘진 사오미 목화운으로 흐르지요. 대운과 세운과 원국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 식신생재라든가 관인상세운이 될 때 이러한 분이 만일에 아파트나 주택이나 상가를 올해 내놓으면 내년 봄이나 내년 가을에는 반드시 나갑니다. 만에 하나 갑진년까지 가더라도 갑진년이 2024년이죠. 내년에 내놓는다. 자, 계고가 진술충 갑진년에 인성운이 오면서 진술충을 해서 계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재물의 창고를 깔고 있다. 예. 그래서 24년에는 이제 뭐 나갈 확률이 거의 90%가 넘지요. 예. 90% 이상이다. 하지만 내년 개묘년 봄이나 개묘년 가을 신유월 이 정도는
70%에서 90% 정도는 매매가 성사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동산과 연관돼 가지고 1, 2년 전부터 심사진로 컨설팅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심산진로 컨설팅 카페라든가 블로그 여기에 심산 칼럼란을 통해서 1, 2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대폭락을 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수차례 예측한 바가 있는데 지금 바로 현실이 됐지요. 자, 올해가 이민년, 내년 2023년 개묘년, 내년까지 지금 이 떨어진 가격에서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던 건물주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로 텅텅 빈 공실이 돼서 상가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주인이 관리비까지 내야 되는 이런 순환시대가 곧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으로 큰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 2년,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요. 주식도 그렇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랬죠. 지금같이 어려울 때 주식이라든가 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폭락을 할 때 그래서 일단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필시 화가 따릅니다. 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해서 정당한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는 그 욕심, 과욕 때문에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돈이 들어올 때, 재물이 들어올 때, 경제가 들어올 때는 좋지요. 그런데 손재수를 당하거나 사기수를 당하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부동산이 폭락을 하거나 주식이 폭락을 할 때 이럴 때 돈이 나갈 때, 재물이 나갈 때, 경제가 나갈 때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건강까지 해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돈 욕심을 내지 말고 사람 욕심을 내고 부족한 실력을 채우는 공부 욕심을 채워서 공부 욕심을 내서 내면에 부족한 질량과 내공을 채우면 이런 부동산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에 물리가 터지게 됩니다. 내공이 생기면 자신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을 때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 마음이 불안할 때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산다. 30% 이내에서 자기가 가진 동산에 자기가 가진 현금의 30% 이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이 30%가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동산이 1억이 있는데 1억을 몽땅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해지지요. 마음이 불안하면 주식이고 코인이고 부동산이고 투자해서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1억이 있으면 3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주식이고 코인이고 부동산에 1억이 있으면 30% 그러면 70%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감이 돼서 어떤 투자를 해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전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영끌족들 대출을 50% 70% 심지어는 대출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대출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일단 요즘 부동산 매매 때문에 그 다음에 개묘년 내년에 신년 운세라든가 가족 운세 때문에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와 상담이 워낙 바쁜 관계로 일일이 상담 신청 전화를 받지 못하고 대신에 유튜브 동영상 아래 보시면, 제 유튜브 모든 동영상 아래 보시면 제목 아래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라는 게 있는데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담료라든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제 우측 상단에 제 연락처로 일단 문자 신청을 하시면,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시간 있을 때 상담 시간이라든가 전화 상담이라든가 방문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시간을 조율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는 명리적성 비법 노트 책, 이 책에 진로적성 비밀코드 책에 제가 강의하는 이런 부동산 매매운이라든가 이것뿐만 아니라 뭐 부부궁합이라든가 명리학이라든가 진로적성학에서 그동안 제가 강의했던 온오프라인 강의의 핵심 엑기스와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전 상담을 하면서 여기에서 얻었던 노하우가 모두 이 두 권의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진로적성 비밀코드 책은 품절이 돼서 구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명리적성 비법 노트 책도 역시 품절되기 전에 꼭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라든가 인터넷 AS24 그리고 온오프라인 대형 서점에서 이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심산 원장의 부동산 언제 팔릴까? 아파트, 주택, 상가, 매매운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심산 멘토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